새해를 맞아 건강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중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비만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시각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자 10명 중 4명이 비만이었다고 하고요. 30대 남자가 고도 비만율이 7.3%에 이르는 등 46% 이상이 비만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셀프 디스를 하자면 저도 등치가 좀 크고 비만입니다만 비만이 높아지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어서 그런가요? 예, 우선 좀 예. 과잉으로 섭시. 과잉 섭시. 가 이제 하나 예. 문제인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신체 활동 저하가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 영양 섭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신데 네. 문제는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남는 잉여 에너지가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시게 되는데요. 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날이 지난 일주일 동안 며칠 정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한 10년 전엔 그래도 한 5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그래도 한 5일 이상 걷는다고 하시는데 일주일에? 예. 근데 요즘은 이제 3분 중에 2분만이 5일에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다고 하셨고요. 심지어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날이 하루도 없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1분. 그리고 그러시군요.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네. 6분 중에 1분은 또 이제 거의 하루에 한 30분도 못 걷는다. 이렇게 응답하실 정도로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소득 수준과 비만이 또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또 예. 비만도와 소득 수준이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서로 인과관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 때문에 비만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비만 때문에 또 소득 수준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남성분,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비만의 기준을 체질량 지수를 이제 25로 하는 경우를 이제 비만으로 보고 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부분을 고도 비만으로 이제 분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비만이냐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질량 예. 지수가 뭐 26, 27이라도 하더라도 평상시 운동 많이 하시고 근육이 많고 그런 분들은 건강하실 수 있지만은 예. 특히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소득 수준과 비만과의 관련을 봤을 때 이제 남녀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이제 비만율이 조금 소득 수준이 많으신 분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비만이 조금 높지만은 하지만 고도 비만으로 갔을 땐 남자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적은 분들이 또 고도 비만이 더 높은 걸로 다시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다시 또 가는 더 거꾸로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소득이 많으실수록 고도 비만율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비만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만과 고도 비만율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굳이 좀 짚어보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비만의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제 활동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비만이 외모적인 차별로 작용해서 비만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경제 활동할 그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비만하신 분들이 경제 소득 수준이 좀 줄어든다든지 또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출퇴근하고 다니고 이런 신체 활동도가 또 떨어져서 또 비만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또 비만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비만하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남녀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좀 반대잖아요. 비만이. 예, 반대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연령을 또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시게 되고 상대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50대 지나서 이제 폐경 이후에 이제 좀 체중 증가가 좀 많이 오신다든지요. 또 아니면 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 대해서 특히 외모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차별이 조금 더 심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시냐에 따라서도 뭐 신체 활동이 많은 직업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활동을 적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회식이 많아서 어떤 내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을
조절하기 어려운 또 직업군에 또 계신 분들이 또 비만이 또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보니까 비만 남성이 정상 체중인 남성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도 좀 더 1.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비만이신 분들에서 전립선암, 또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뭐 염증 같은 것이 잘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추정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복부 비만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신다든지 아니면 교감신경 활동도 증가라든지 여러 이유로 이제 전립선에 안 좋은 영향이 있으시겠고요. 또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수술하시고 나서도 여러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이 조금 더 높아지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비만은 이제 남자분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 뭔가 이게 지방이 뭐 압박을 하는 건가요? 지방이 압박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어떤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복부 지방은 그냥 지방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쁜 호르몬들이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지방에서 네.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전립선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또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암 같은 것도 잘 생기시게 되고요. 그렇군요. 뭐 식도암이라든가 위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다 비만하고 또 이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어머님 저 항상 이렇게 좀 운동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복부 비만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주의를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좀 맞나 싶은데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뭐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마른데 어떻게 비만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비만의 기준을 체질량 지수로 기준을 잡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체중으로 나눠서 산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팔다리는 가늘고 근육이 없지만 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체중이 적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체질량 지수 25는 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비만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고 또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라든가 또 이제 비만에서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 같은 것도 잘 오고 더 비만에 불리하신 조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몸무게가 정상보다 적게 나가도 네. 더 많이 나갈 때보다 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 역시 이제 저체중과 우울증 또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또 저체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우울증 하게 되면은 식욕이 막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많이 드실 수도 있겠고 예.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또 잠이 너무 안 올 수도 있고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우울증 증상 때문에 이제 너무 식욕이 떨어지고 못 드시게 되면 체중이 많이 빠지게 돼서 네. 저체중이 오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연구에서 또 한 가지는 그 비만이신 경우에도 또 이제 역시 우울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도 우울증, 많이 나가도 우울증이신데 우울증 증상 때문에 그런 체중병원하고 오실 수도 있겠고 또 아무래도 저체중일 때는 골고루 영양 섭취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우리 신체에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좋은 기분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에 의한 어떤 그런 우울증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세히 겉으로 봤을 때 막 비대하지 않아도 실제로 비만인 분들이 인듯이 있으신 것처럼 현대인들한테는 어떤 그런 우울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크죠. 그렇군요. 네. 체중이 정상이어도 배가 나오면 아까 저 복부 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부 비만이 좀 심할 경우에는 심장병 위험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과 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혈액을 순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 혈관에 우리가 그 염증이 생기고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고 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든가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심장병들이 오는데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혈액 중에 지방 성분도 높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분비되는 그 염증성 물질이 혈관벽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은 혈관벽 손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이제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거기에 이제 피떡 같은 것이 잘 생겨서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끈적끈적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혈관에 달라붙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오래된 후라이팬에 이제 음식들이 눌러붙는 것 같이 매끈하지 않게 되면은 그쪽에 여러 가지 혈전이 잘 생기고 그게 이제 막히게 고혈압으로 됩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고혈압, 당뇨병 그 위험이 되고요. 고혈압, 당뇨 자체로도 사망 위험이 높지만 네. 그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뇌혈관 질환,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우리 국민 3분 중에 1분이 다 이런 병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좀 식습관을 가꿔야 이런 다이어트가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우리가 이제 어느 만큼 또 이제 골고루 잘 먹고 또 적당한 칼로리 섭취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 또 요즘 많이 이루어진 연구 그럼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가 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워낙 그 생활 패턴들이 다양하셔가지고 또 아침에 식사하는 게 또 불가능하신 분도 있고 또 야근이 또 많고 밤낮이 바뀐 분들 많아서 예. 어떤 아침 식사를 강요하시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식습관을 가급적 아침에 드시면 좋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칼로리 하루에 섭취하시는 칼로리 열량의 과잉 섭취가 되지 않도록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영양을 또 골고루 또 잘 드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과잉 섭취를 하지 않게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도 그렇고 금연 금주도 그렇고 건강 계획 세우신 분들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하고 하루 안 지키고 이틀 하고 지키면 된다는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던 그런 또 환경이 있고 그렇죠. 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바꾸는 습관을 그 바뀐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실 수 있는데 계속 자기에게 각성을 하고 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뭐 문구 같은 거를 어떤 주요 부위에 뭐 집에 뭐 책상에 이렇게 좀 붙여놓는다든지 예. 네. 아니면은 그 자기 체중 같은 걸 좀 이렇게 모니터링한다 그럴까요?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같은 것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또 약해진 결심을 좀 다시 한번 매번 약해질 때만 다시 잡고요. 꾸준히 하실 수 그래요.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씩 습관을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새해맞이 건강관리법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